반복문은 뭐 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쉽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요 전에 살펴본 건 조건문이었고,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일련의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고, 반복문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련의 문장들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반복문이죠. 그래서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제어줄에서 반복하는 횟수를 조절해 주는 거죠. 물론 제어줄에서 반드시 반복하는 횟수를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반복하는 제어줄에서는 무한 루프로 만들어 버리고, 반복의 종료 조건을 어디서 몸체 내에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제어줄에서 반복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반복문을 작성했는데 이 제어가 올바르게 동작 안 하면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무한 반복. 그래서 무한 반복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프로그램은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계속 돌아갈 거예요. CPU가 계속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했는데 옆에 빨간불이, 실행 중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무한 루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프로그램에 오류 있으면 예외가 발생해서 죽는데, 이게 무한 루프가 걸리면 안 죽어요. 함수에서는 이제 재개 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재개 호출은 또 무한 재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무한 재개는 무한적으로 재개하다 보면은 메모리를 깎아 먹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다가 죽어요. 메모리 문제 때문에 죽는데, 무한 루프는 안 죽고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도 무한 루프로 프로그램 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서버 같은 경우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이지 않는 한, 아니면 프로그램 컴퓨터를 끄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웹서버라든지 이런 건. 그런 것들은 일부러 무한 루프 형태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자, 반복문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while, do while, for. 뭐 이거 C, C++ 거의 대부분 언어가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조건문에서는 if문이 기본 이런 것처럼 반복문에서는 while문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while만 있으면 모든 반복문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do while, for 안 쓰고도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do while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보다는 do while은 효과적인 건 아니고 가독성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for문은 또 용도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while문이 반복문의 기본이다. 그래서 얘는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하고 조건이 true이면 몸체를 실행해요.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while문의 몸체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문자열이 비어 있어. 그럼 반복할 게 없으니까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종료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는 while문은 아니라 for문이었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네. 예제로 요 리버스 넘버를 제가 한번 짜볼게요. 리버스 넘버를. 그래서 이런 반복문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짜는지 제 스타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짜보려고 그래요. reverse number. 정수를 받아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를 짤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따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심플한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해봐요. 심플한 경우를 생각하고 심플한 경우를 구현을 해봐요. 심플한 경우를. 그럼 가장 심플한 경우는 예를 들면 12가 들어왔어. 12. 그러면 뭐가 돼야 돼? 21이 돼야 되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면은 출력이 뭐가 돼야 돼? 21이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기대하는지 보고 내 기대한 대로 잘 나오는지 먼저 짜보는 거예요. 자, 거꾸로 된 수를 만들 거잖아요. 그 거꾸로 된 수를 리버스라고 하고, 요 리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반환하도록 함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하려는 거를 구성할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이라는 수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 뒤집으려면 이 n을 구성하는 각 개별 디짓을 갖고 와서 그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숫자에 있는 개별 그 디짓들을 갖고 오려고 그러면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나머지 연산 쓰는 거죠. 나머지 10. 그래서 얘는 생각해 보면은 맨 앞에서부터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항상 숫자에서 디짓을 얻을 때는 맨 앞에서 갖고 오기는 힘들어요. 몇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맨 뒷자리는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면은 항상 반복하면서 뒤에 뭐가 나와? D가 마지막 자릿수가 나오겠죠. 찍어봐도 돼. 잘 되는지. 뭐 찍어보면 잘 프로그램이 안 되신 분은 하면서 내가 값이 잘 나오는지 시스템 프린틀렌 써서 찍어보시면 돼요. D들이 잘 나오는지. 그러면 저 D를 갖고 리버스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리버스를. 처음에 D는 12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러면 2를 리버스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2를 얻을 거예요. 2를 얻으면 내가 만드는 수는 21이 돼야 돼. 그러면 기존의 2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끝났네. 이렇게 되면은 이 리버스에 어떤 값을 들어갈까? 끝나고 나면 21이 들어가겠죠. 진짜 들어갈까? 잘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 더 해봐도 돼. 그러면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아. 뭐 몇 가지 항상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9 넣었더니 9 나오고, 12 넣었더니 21 나오고, 134 넣었더니 431이 나와요. 그러면 웬만한 수는 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수는 n이 들어오니까 n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쪽부터 플러스 이쪽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럼 이 범위 내에 있는 수가 잘 돼야 되겠지. 지금 뭘 확인한 거예요? 양수를 확인한 거지. 0 넣으면 잘 되겠죠? 0 넣으면 되나?
잘 되죠. 왜냐하면 n이 0이면 화이문이 반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리버스 0, 그러니까 0 때도 되고 양수일 때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음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음수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2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려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1이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출력되는 건 뭐가 출력될까? 21이 출력될 거예요. 그쵸? 보면. 그러면 음수일 때는 결과를 어떻게 해주면 돼?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구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될까, 진짜? 0이 나오네.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쵸? Y 때문에 안 되죠. Y 때문에. 어떡하지, 이걸? 얘를, 이제, 간단한 방법은 그러면, 그러면 21이 나오네. 그쵸? NF5를 바꾸면. 근데 이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NF5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 언제 문제돼? 그쵸?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테저 민 밸류일 때는 동작을 안 하겠지. 예. 그건 좀 이따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뭘 해줘야 돼?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양수일 때도 음수일 때도 대략적으로 돌아오는 가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됐나? 아까 인테저 민 밸류는 해결을 못했죠. 그거 말고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 모든 수를 뒤집으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지. 그렇죠? 모든 수를 뒤집으려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뒤집다 보면 정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 만날 때 계산을 하잖아요. 정수 갖고. 그러면 정수 갖고 계산하면 늘 뭘 걱정을 했어요? 오버플로우. 그럼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리버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버플로우를 발생하면 문제에서 주어질 수 있고 안 주어질 수 있는데 오버플로우를 발생하면은 인테저 맥스 밸류나 인테저 민 밸류를 반환해 주게끔 짜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리버스 값이 오버플로우 나면 이제 음수를 반환해야 되면은 민 밸류를 보내고
아니면 맥스 밸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짜면 안 되죠. 왜? 리버스를 계산해 놓고 오버플로우 검사할 수는 없어요. 리버스를 계산하기 전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되겠고, 뭘 검사해야 되냐면 요걸 검사를 해야 돼요. 그쵸? 리버스 곱하기 10 더하기 D가 오버플로우 났는지 봐야 돼요. 근데 저렇게 검사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 마이너스 D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오버플로우도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인티저 민밸류일 때 문제 될까? 어차피 인티저 민밸류로 뒤집으면 안 돼. 못 뒤집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까지 가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생각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처음부터 머리에 두고 잘라 그러면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더라도 쉬운 것부터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들을 다 생각해내야죠. 처음에는 작은 수, 간단한 거 생각해서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0도 되나, 뭐 몇 자릿수는 되나 보고, 음수를 생각 안 했네? 음수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음수까지 해서 뭔가 하고, 그 다음엔 다 됐나? 뭐 어떤 문제 있지?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까지 처리해주면, 이제는 뭐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버플로우 처리, 테스트 해보면 되지. 인티저, 맥스 밸류 갖고, 뭔가 테스트 해보면 돼요. 여기서 안 되네. 그쵸? 인티저 민 밸류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은 이해됐죠? 이 리버스 문제는 제가 드린 코드에 그 정상적인 코드가 있을 거예요. 잘 돌아가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끝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코드 보시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두려움 갖지 말고 내가 하나하나씩 내 수준에 맞게끔 접근해서 노력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왜 안 되지 하면은 출력해보고, D를 출력해보고, 리버스가 출력되나 잘 보고, 내가 이제 얘네들을 또 잘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어떤 걸로 테스트 해볼까? 근데 보통 정수면 인티저 민 밸류 0, 인티저 맥스 밸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테스트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될 거예요. 어떤 문제인데 정수를 전범위로 받고 그 정수 갖고 뭘 해야 돼. 그러면 그 5개 정도 테스트 해보면은 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잘 생각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뭔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화일은 이제 다른 건 없고요. 얘는 화일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무조건 몸체가 한 번은 실행된다. 그럼 얘를 언제 쓰면 좋아요? 몸체가 최소 한 번은 실행되는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두 화일 쓰는 거예요. 두 화일을 필요할 때 내가 화일문 써서 못 구현하나? 아니에요. 화일문 써서 모든 필요한 거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화일을 언제 써? 한 번은 최소 반복된다는 거를 문서화하고 싶을 때, 코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반복문은 무조건 한 번은 반복되는 그런 애구나. 그거를 뭔가 강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화일 대신에
do while을 쓰시면 돼요. 방금은 제가 while문으로 썼어. 왜 while문 썼냐? 주어진 n에 따라서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가변적이에요.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사전에. 10으로 계속 나눠봐야 하는 거니까 몰라요. 그럴 때는 while문을 써요. 근데 내가 반복하기 전에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알아. 그럼 뭘 써요? for문을 써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반복하기 전에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럼 while문 씁니다. 근데 반복을 해야 되는데 몇 번 반복하는지 내가 알아.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while문을 안 쓰고 for문을 써요. 그리고 for문을 또 언제 쓰냐면 배열 처리할 때. 배열 처리할 때 주로 뭐가 필요해? 색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색인을 제어 변수가 같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for문에서는 i는 0부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i가 실제는 제어 변수죠. 루프를 제어하는. 근데 이 i가 동시에 어떤 역할도 해요? 색인 역할도 하는 거예요. 배열을 접근하는 색인 역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다음에 나오는 for문을 쓰는 거예요. for문. 그래서 for문은 몇 번 반복되는지 알 때 쓰는 거고, 이 for문은 전통 for문이 있고 for each for문이 있어요. 근데 전통 for문은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제어주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init, condition, step. 생략할 수 있어요, 다. 필요한 거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더라도 뭘 써줘야 돼? 세미콜론 2개는 항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세미콜론 2개. 그래서 이것도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만들 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작성하죠. 근데 얘를 요걸 더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 이렇게보다는. 근데 이렇게 써도 무한 루프예요. 뭐 여기다가 추로 써도 되는데 보통 안 쓰죠. 그리고 모든 포문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nit하고 조건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포문도 역시 몸체가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 있죠. 뭐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